지금 비트겟의 자산을 그대로 두셨다면 문이 닫히는 순간 출금 버튼이 아니라 접속부터 막힐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 해외 거래소 차단이 소문이 아니라 절차로 굴러가고 있습니다. 기준 날짜는 2026년 1월 28일입니다. 그날부터 미신고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 앱이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서 다운로드와 업데이트가 막히는 흐름이 잡혔습니다. 설치가 막히면 새로 깔 길이 끊깁니다. 업데이트가 막히면 더 무섭습니다. 어느 날 로그인 오류가 떠도 고칠 버튼 자체가 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더 큰 문제는 접속 제한입니다. 금융당국의 압박이 커지면 오늘은 열리는데 내일은 안 열리는 장면이 현실로 나올 수 있습니다. 거래는 접속이 생명입니다. 차트가 급변할 때 손이 안 닿으면 손실은 실력 문제가 아니라 시간 차단으로 생깁니다. 그래서 지금 필요한 건 방향이 아니라 이동입니다. 비트겟을 쓰는 분이라면 비트겟 안의 코인을 다른 거래소나 개인 지갑으로 신속히 옮길 준비가 필요합니다. 이번 흐름은 금융정보분석원 FIU 기준으로 국내 가상자산 사업자 VASP 신고가 안 된 해외 거래소를 정리하겠다는 제재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비트겟은 국내 FIU에 정식 신고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미신고 해외 거래소로 분류되고 그 틀 안에서 앱 퇴출과 접속 제한이 같이 움직이는 분위기입니다. 여기에 구글 정책이 붙습니다. 구글이 한국금융당국 요청에 따라 미신고 해외 거래소 앱을 플레이스토어에서 내려버리는 그림이 만들어진 겁니다. 세금 이슈도 배경으로 거론됩니다. 국내 거래소 쪽은 과세 논의가 현실화되는 반면 해외 거래소는 과세와 관리가 어렵다는 이유로 압박이 더 강해지는 흐름입니다. 이미 설치된 앱을 쓰는 기존 이용자는 당장은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업데이트가 끊기면 보안 패치도 끊기고 그 다음은 접속 제한이 따라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적으로 생각하면 답이 단순합니다. 거래소 안에 코인을 오래 두기보다 개인 지갑으로 출금해 내 손이 닿는 곳에 두는 게 훨씬 유리합니다. 개인 지갑은 내가 열쇠를 쥔 금고에 가깝습니다. 거래소는 편리하지만 문이 닫히면 같이 갇힙니다. 지갑으로 옮겨두면 접속 이슈가 와도 자산은 살아있습니다. 옮길 때 제일 흔한 실수는 급해서 생깁니다. 주소 한 글자, 네트워크 한 번 선택을 틀리면 되돌리는 게 어려운 경우가 많아서 속도보다 정확도가 먼저입니다. 현실적으로는 스테이블 코인으로 정리하는 분이 많습니다. 알트 그대로 옮기면 네트워크가 복잡해질 수 있어서 먼저 테더 같은 스테이블로 바꾼 뒤 이동하는 흐름이 자주 나옵니다. 그리고 작은 금액으로 테스트 전송을 먼저 합니다. 한 번에 전부 보내면 긴장으로 손이 떨립니다. 소액이 정상 도착하면 그때 나머지를 보내는 방식이 마음도 안전합니다. 네트워크 선택은 특히 조심하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테더라도 TRC20, ERC20처럼 길이 갈라집니다. 출금 네트워크와 입금 네트워크가 같아야 도착합니다. 메모나 태그가 필요한 코인도 있습니다. 주소만 맞추고 메모를 비워두면 입금이 멈춰서 고객센터와 씨름하는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보안 설정도 지금 점검하셔야 합니다. 업데이트가 끊기면 나중에 설정 화면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인증앱 이중 인증과 백업 코드를 미리 정리해 두는 게 현실적인 보험입니다. 출금 주소 등록, 출금 화이트리스트도 도움이 됩니다. 내가 등록한 주소로만 출금되게 잠가두면 계정이 흔들려도 마지막 문턱이 하나 더 생깁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앱을 지워버리면 다시 설치가 막힐 수 있습니다. 옮기기 전에는 삭제부터 하지 말고 접속 통로를 남겨둡니다. 출금 버튼을 누르기 전에 준비할 것도 있습니다. 입금받을 거래소나 지갑에서 주소를 먼저 확인하고 복사한 뒤에는 앞뒤 몇 글자를 눈으로 다시 맞춰보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화면 캡처도 도움이 됩니다. 주소, 네트워크, 메모까지 한 장에 남겨두면 급할 때 기억에 의존하지 않고 기록을 보고 움직일 수 있습니다. 수수료 때문에 잔액을 전부 털어 옮기려는 분도 계십니다. 그런데 마지막 수수료가 부족하면 출금이 멈춥니다. 잔액을 0으로 만들기보다 움직일 여유를 남기는 편이 깔끔합니다. 신규 이용자는 더 불리합니다. 플레이스토어에서 설치가 막히면 시작부터 막히고 웹사이트 접속까지 제한이 붙으면 진입 자체가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주변에서 우회 접속 이야기가 나옵니다.
VPN을 쓰면 될 것처럼 들리지만 보안 리스크와 법적 리스크를 같이 떠안는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국내 거래소로 옮기는 방법도 가능은 합니다. 다만 국내는 레버리지가 사실상 막혀 있고 거래 수수료가 체감상 비싸며 향후 과세 부담까지 고려해야 해서 매력도가 떨어집니다. 결국 사람들은 현실적인 대안을 찾습니다. 수수료가 상대적으로 낮고 레버리지 200배까지 열려 있고 원화 입금과 한글 지원이 되는 쪽으로 이동 흐름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그 이동 흐름에서 많이 거론되는 5곳을 조건별로 비교해 두었습니다. 가입 보너스 100달러 같은 혜택까지 묶어서 이 영상 고정 댓글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이제부터는 코인 선물 거래 단타를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단타는 방향보다 타이밍이 먼저입니다. 비트코인은 변동성이 커서 진입을 한 번만 늦춰도 그림이 완전히 바뀝니다. 선물 거래는 현물과 다르게 가격이 오를 때도 내릴 때도 기회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 중심에 롱과 숏이 있고 레버리지가 속도를 더합니다. 레버리지는 자동차의 터보 같습니다. 잘 쓰면 빠르게 달리지만 핸들이 흔들리면 작은 흔들림도 큰 사고로 커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초보에게 먼저 루틴을 권합니다. 진입 근거를 적고 손절 기준을 정하고 포지션 크기를 고정하는 습관입니다. 이게 없으면 롱도 숏도 결국 감정 게임이 됩니다. 먼저 롱과 숏을 아주 간단히 잡겠습니다. 롱은 가격이 오를 쪽에 베팅하는 매수 관점입니다. 숏은 가격이 내릴 쪽에 베팅하는 매도 관점입니다. 롱은 오를 것 같아서 산다에 가깝고 숏은 내릴 것 같아서 판다에 가깝습니다. 둘 다 예측이 아니라 근거가 쌓일 때 들어가는 게 핵심입니다. 이제부터는 롱 타이밍을 잡는 신호를 보겠습니다. 첫째는 추세, 둘째는 거래량, 셋째는 뉴스 흐름입니다. 이 세 가지가 같은 방향을 볼 때 롱은 훨씬 편해집니다. 롱을 유리하게 만드는 첫 번째 신호는 추세입니다. 차트가 고점을 높이고 저점도 같이 높이는 형태로 상승 흐름이 이어질 때는 롱 쪽 확률이 올라갑니다. 이동평균선도 힌트가 됩니다. 50일 이동평균선이 150일 이동평균선을 위로 뚫어 올라가면 시장에서는 골든크로스라고 부르며 상승 쪽 힘이 커졌다고 해석합니다. 추세가 좋아도 위치가 나쁘면 힘듭니다. 너무 위에서 잡으면 조금만 흔들려도 손절이 됩니다. 상승 중이라도 되돌림이 나온 자리에서 다시 힘이 붙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거래량은 추세의 연료입니다. 가격이 오를 때 거래량도 같이 늘어나면 그 상승이 혼자 걷는 상승이 아니라 사람이 붙은 상승일 가능성이 커집니다. 반대로 가격만 오르고 거래량이 식으면 겉은 올라가도 속은 비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장면에서는 욕심을 줄이고 진입을 더 까다롭게 보는 편이 낫습니다. 뉴스도 반드시 같이 보셔야 합니다. 규제 완화, 기관 자금 유입, ETF 승인 같은 재료는 시장 기대를 키우며 롱 쪽에 바람을 넣는 역할을 합니다. 다만 뉴스는 방향을 주고 타이밍은 차트가 줍니다. 좋은 뉴스가 나와도 이미 급등했다면 추격보다 눌림을 기다리는 사람이 결국 더 오래 살아남습니다. 이제 숏입니다. 숏은 단순히 비싸 보여서가 아니라 하락 흐름이 만들어질 때 들어가야 합니다. 차트가 저점을 계속 낮추고 반등이 와도 고점이 낮아지는 형태가 반복되면 시장은 아래로 계단을 만드는 중일 수 있고 그때 숏이 유리해질 수 있습니다. 이동평균선에서는 반대 장면이 나옵니다. 50일 이동평균선이 150일 이동평균선 아래로 내려가면 데드크로스라 부르며 하락 신호로 해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거래량이 줄어드는 것도 경고입니다. 상승하는데 거래량이 줄면 상승 힘이 약해졌다는 뜻일 수 있고 이후 하락 전환이 빨라질 때가 있습니다. 부정적인 뉴스는 하락을 재촉합니다. 규제 강화, 해킹 사고, 주요 국가의 강경 발언 같은 이슈는 심리를 얼어붙게 만들면서 숏 쪽으로 무게가 실릴 수 있습니다. 숏에서 초보가 많이 당하는 건 급락 후 추격입니다. 이미 크게 떨어진 뒤에 들어가면 반등 한 번에 손절이 나가고 그 다음 다시 떨어져서 멘탈이 갈립니다. 그래서 숏도 자리를 봅니다. 하락 추세 중 반등이 나와 저항을 만들고 그 저항에서 다시 눌리기 시작할 때가 더 깔끔하게 잡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제 기술적 분석 도구를 얹어보겠습니다. 대표적으로 RSI, 맥디, 볼린저 밴드가 많이 쓰입니다. 미래를 맞히는 도구가 아니라 지금 시장 온도를 재는 온도계에 가깝습니다.
RSI는 과열과 침체를 보여줍니다. RSI가 70 이상이면 과매수로 보며 숏을 검토할 근거가 생기고 30 이하이면 과매도로 보며 롱을 검토할 근거가 생깁니다. 맥디는 추세의 힘과 전환을 읽는 데 도움을 줍니다. 선이 교차하는 위치, 히스토그램의 변화 같은 흐름을 같이 보면 감으로 누르는 매매를 줄이는데 꽤 유용합니다. 볼린저 밴드는 변동성의 폭을 보여줍니다. 밴드가 좁아지면 에너지가 쌓이고 있다는 신호로 볼 수 있고, 밴드가 벌어지며 한쪽으로 밀리면 추세가 강해졌다고 해석하는 경우가. 선물은 포지션을 들고 있는 동안 펀딩비 같은 비용이 붙을 수 있어 방향이 맞아도 천천히 새는 구간이 생깁니다. 그래서 단타일수록 오래 들고 있기보다 빠른 결론이 유리할 때가 많습니다. 포지션을 열면 제일 먼저 확인할 게 있습니다. 청산가가 어디에 잡혀 있는지, 그리고 손절 라인이 청산보다 먼저 있는지, 이 순서가 뒤집히면 매매가 아니라 복불복이 됩니다. 수수료도 단타에선 실력입니다. 시장가로 급하게 들어가면 체결은 편하지만 비용이 쌓입니다. 지정가로 들어가며 수수료를 아끼는 습관이 장기적으로 계좌를 지켜줍니다. 뉴스가 터지는 순간은 칼날입니다. 체결이 미끄러지고 스프레드가 벌어지고 꼬리가 튀기 쉬워집니다. 확신이 있어도 그 순간만큼은 한 박자 늦게 보는 사람이 더 안전합니다. 정리하면 롱은 상승 추세, 거래량 동반, 긍정 뉴스가 겹칠 때 확률이 올라갑니다. 숏은 하락 추세, 거래량 약화, 부정 뉴스가 겹칠 때 유리해질 수 있습니다. 둘 다 한 가지 신호만 믿지 말고 겹치는 근거를 찾는 게 핵심입니다. 단타에서 진짜 실력은 진입이 아니라 손절에서 나옵니다. 손절이 늦으면 작은 실수도 큰 손실이 되고, 손절이 규칙이면 큰 변동성 속에서도 계좌가 버팁니다. 포지션 크기도 중요합니다. 레버리지가 높아질수록 같은 움직임이 더 크게 체감됩니다. 처음엔 작은 크기로 손절 라인을 지키는 연습부터 하셔야 루틴이 만들어집니다. 분할 진입은 감정을 줄여줍니다. 한 번에 전부 들어가면 심장이 먼저 뛰고, 두 번, 세 번 나눠 들어가면 차트가 흔들려도 손이 덜 흔들립니다. 수익도 같은 방식으로 잠글 수 있습니다. 일정 구간에서는 일부를 정리해 숨을 돌리고 나머지는 추세가 이어질 때까지 끌고 가면 단타가 복권이 아니라 습관이 됩니다. 롱의 예시를 하나 그려보겠습니다. 골든크로스가 나온 뒤 눌림이 오고 거래량이 다시 살아나며 RSI가 과열이 아닌 구간에서 고개를 들면 롱 근거가 자연스럽게 겹칩니다. 숏도 같은 방식입니다. 데드크로스 이후 반등이 저항에서 막히고 거래량이 식으면서 RSI가 내려앉는 흐름이 나오면 숏 근거가 서로 같은 방향을 가리킵니다. 다시 차단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비트겟 앱이 막히는 순간에도 시장은 쉬지 않습니다. 접속이 흔들리면 매매가 아니라 대응부터 꼬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결론은 두 줄입니다. 자산은 열려 있을 때 옮기고 단타는 근거가 겹칠 때 들어갑니다. 이 영상 고정 댓글에 이동거래소 5곳 비교를 정리해 두었습니다. 오늘 내용은 롱과 숏을 맞히는 비법이 아니라 롱과 숏을 언제 검토해야 하는지 기준을 세우는 이야기입니다. 기준이 잡히면 감정 대신 루틴이 앞에 서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말씀드립니다. 구글 플레이 스토어 다운로드와 업데이트가 막히면 시작은 앱에서 끝나지만 결말은 자산 접근성에서 갈립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초보가 실제로 막히는 지점을 먼저 풀어드리는 방식으로 더 현실적이고 오래가는 단타 루틴을 계속 정리해드리겠습니다.